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이 교묘한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함정,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범죄. 사랑을 찾는 마음. 그것이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로맨스 스캠.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을 이용한 잔혹한 범죄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로맨스 스캠으로 인한 피해액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45세, 그중 70%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혹시 당신도 로맨스 스캠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범죄 전문 리포터 김호우입니다. 오늘은 실제 피해자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로맨스 스캠의 전모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살해 박미영 씨의 이야기. 오늘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 박미영 씨, 언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나요? 2023년 3월이었어요. 남편과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죠. 혼자 사는 게 외롭고 힘들어서 친구 권유로 국제 펜팔 앱을 시작했어요. 박미영 씨가 사용한 앱은 전 세계 사람들과 언어 교환을 할 수 있는 유명한 플랫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범죄자들의 사냥터가 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여러 나라 사람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어느 날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죠. 프로필 사진은 정말 멋진 백인 남성이었어요. 미군 중령이라고 했고 현재 시리아에 파병 중이라고 했어요. 첫 메시지가 정말 정중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이었죠. 전혀 의심스럽지 않았어요. 데이비드는 처음 한 달 동안 완벽한 신사였습니다. 박미영 씨의 일상을 세심하게 물어보고 한국의 음식과 문화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좋은 아침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했죠. 정말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응원해줬거든요. 점점 마음을 열게 됐죠. 3개월이 지나면서 데이비드는 본격적인 로맨스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맨스 스캠의 2단계, 감정적 조작 단계입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가장 특별한 여성입니다. 저녁하면 꼭 한국에 가서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매일 듣다 보니 정말 사랑에 빠진 것 같았어요. 화상 통화를 하자고 했을 때는 군 보안상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대신 음성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정말 매력적인 목소리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가짜였지만 4개월째 데이비드는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한 펜팔 친구에서 특별한 관계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을 증명하고 싶다며 선물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보낸다면서 택배 추적 번호까지 보내줬어요. 하지만 이것이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세관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짓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세관에서 관세와 보관료로 2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데이비드는 미안하다. 내가 군에 있어서 직접 처리할 수 없다. 대신 내가 나중에 꼭 갚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선물인데 200만 원쯤이야 싶어서 보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첫 번째 송금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추가 서류비, 보험료, 특별 배송료. 명목은 계속 바뀌었지만 요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총 6개월 동안 11번 송금했어요. 한 번은 50만 원, 한 번은 300만 원. 총 1,800만 원을 보냈어요.
제 적금 통장을 다 털었죠. 마지막에는 내가 저녁 수당을 받으면 모든 돈을 갚고 한국에 가서 결혼하자고 했어요.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정말 믿었어요. 하지만 약속된 만남의 날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계속해서 새로운 핑계를 만들어냈고 박미영 씨의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혹시 사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화를 냈어요. 내가 그 정도로 바보 같아 보여? 라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죠. 전문가 분석. 로맨스 스캠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김경감을 만나보았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서아프리카, 동유럽, 동남아시아에 기반을 둔 조직들이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요. 이들은 마치 콜센터처럼 운영됩니다. 한 명의 스캠러가 동시에 2030명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죠. 각 피해자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면서 맞춤형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피해자를 선별하나요? 주로 SNS나 데이팅 앱에서 외로워 보이는 프로필을 찾습니다. 최근 이혼했거나 배우자를 잃었거나 오랫동안 싱글이었던 사람들이 주요 타겟이에요. 특히 중년층 여성의 피해가 많습니다. 로맨스 스캠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박 교수를 만나보았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돈을 투자할수록 이 사람이 진짜일 것이다라고 더 강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심리적 방어기제죠. 또한 사랑의 착각이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돈을 써줄 때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진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스캐머들이 이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이들의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를 이용해서 음성을 합성하거나 딥페이크 기술로 가짜 영상통화를 만들기도 해요. 피해자들이 의심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범인 검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해외에서 VPN을 통해 접근하고 돈은 여러 나라를 거쳐서 세탁됩니다. 우리가 추적해도 이미 현금화되어 사라진 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당하면 돈을 되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 심리학자 이 박사는 로맨스 스캠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해줍니다.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화, 고령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사람들이 더욱 외로워지고 있어요.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닌 중장년층은 온라인 상에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한국 사회의 정문화도 악용됩니다. 한번 마음을 열면 끝까지 믿어주려는 우리의 문화적 특성이 오히려 약점이 되는 거예요.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데이비드가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연락 왔어요. 동료가 부상을 당해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면서 5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때까지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하지만 5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어요.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박미영 씨는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던 중 상담원의 한마디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은행 직원이 요즘 로맨스 스캠이 많은데 혹시?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로맨스 스캠 확인 방법이라고.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박미영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데이비드 프로필 사진을 구글에서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데이비드의 행동 패턴이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박미영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데이비드 프로필 사진을 구글에서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그 사진이 스톡 포토 사이트에 있는 모델 사진이었어요. 핸섬 밀러테리 오퍼서라는 제목으로.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6개월 동안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인물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같은 사진을 사용하는 다른 가짜 프로필들도 수십 개 발견된 거예요. 저 말고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던 거죠. 박미영 씨는 즉시 데이비드에게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욱 치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보안상 내 실제 사진을 쓸 수 없어서 임시로 사용한 것이다. 곧 실제 사진을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를 속이려고 했어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어요. 모든 연락을 차단했죠. 그리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1,800만 원을 잃었다는 걸. 적금을 모두 해약했고 생활비까지 보냈으니까. 남은 건 빈 통장뿐이었어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박미영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송금된 돈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는데 담당 형사님이 이런 사건이 너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되찾기는 어렵다고.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가족들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뻔한 사기에 당했냐고 할까봐. 정말 외롭고 창피했어요. 박미영 씨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만 2,847건의 로맨스 스캠 사건이 신고되었고 피해액은 약 347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사실은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는 정말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로맨스 스캠의 경고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필 사진이 지나치게 완벽합니다. 모델이나 연예인 수준의 외모를 가진 사람이 먼저 연락을 왔다면 의심해 보세요. 두 번째, 직업이 군인, 의사, 엔지니어, 사업가 등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서 동시에 쉽게 연락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화상통화나 직접 만남을 지속적으로 회피합니다. 보안상 문제, 시차 때문에, 업무가 바빠서 등의 핑계를 댑니다. 네 번째,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사랑을 고백하고 미래를 약속합니다. 며칠 또는 몇 주 만에 평생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문법이나 어법이 어색합니다. 번역기를 사용하거나 외국인이 작성한 티가 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금전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로맨스 스캠을 예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온라인에서만 만난 사람에게는 절대 돈을 보내지 마세요. 어떤 이유든 어떤 긴급 상황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둘째, 프로필 사진을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확인해 보세요. 스톡 포토나 다른 사람의 사진일 가능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세요. 사랑에 빠졌을 때는 객관적 판단이 어려우니 가족이나 친구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유하지 마세요. 집 주소, 직장, 가족 정보 등은 악용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전문 기관에 상담하세요. 경찰청 사이버안전 982나 인터넷진흥원 온라인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호우 경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속지 않을 것이다라는 과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외로울 때, 힘들 때 이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박 교수, 건전한 의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당신이 의심하고 확인하려는 것을 이해할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 상처를 치유하는 중이에요.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이 더 아파요.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이 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해요. 사랑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노리는 악질적인 범죄자들이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현재 온라인에서 만난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